보험사 신용평가 방향성 발표를 맡은 정원하입니다. 발표는 보험사 자본관리 환경 변화, 자본 적정성 점검, 대응 방안, 그리고 결론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험사 자본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3년 회계제도가 IFRS4에서 IFRS 17으로 바뀐 후 지급여력 비율 제도도 IBC에서 킥스로 변화하였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이듯 23년에는 킥스 비율이 우수하였으나 24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3년 말 시장금리가 하락하였고 24년에는 낮아진 금리를 반영하여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제도가 시행되며 보험부채가 늘고 자본은 줄고 보험사의 자본관리 부담은 늘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이듯 보험사들은 자본을 방어하기 위해 약 9조 원, 역대 최대 규모의 자본성 증권을 발행하였는데요. 그럼에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숨통을 틔워주었습니다. 킥스 비율 권고 기준을 24년 만에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하였고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도 보다 점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좋아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금리 민감도를 줄이기 위해 ALM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며 자본성 증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은행처럼 기본 자본 비율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킥스 비율이나 기본 자본 비율이 일정 기준을 밑돌면 MG 손해보험과 같은 적기 시정 조치를 받게 됩니다. 요약하면 당장은 좋지만 앞으로가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에 24년에 이어 25년에도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큼에 따라 보험사는 규제 개편과 금리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였습니다. 보험사가 직면한 이중고, 규제 개편과 금리 하락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본 적정성의 주요 지표인 킥스 비율을 보겠습니다. 제도 안정화를 위해 경과 조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킥스 비율은 경과 조치 전과 후로 구분됩니다. 경과 조치 후가 전보다 비율이 더 좋으며 감독당국의 관리 기준은 경과 조치 후입니다. 규제 개편으로 권고 수준이 130%로 낮아지며 관리 부담은 완화되었고요. 이에 신용평가 등급을 보유한 27개 보험사 가운데 킥스 비율이 130% 미만인 곳은 롯데손해보험 한 곳이며 하나손해보험은 141%로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경과조치 효과는 32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선택 경과조치는 전체 보험사 중 약 36%만 신청했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자본 적정성의 실제 수준을 보고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경과조치 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서 킥스 비율이 130% 미만인 회사는 생명보험사 4군데, 그리고 손해보험사 1군데로 총 5군데입니다. 이는 권고 기준이 낮아져 단기 부담은 완화되었지만 일부 회사들은 여전히 총자본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인 관리 부담이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규제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자본 비율입니다. 기본자본 비율은 기본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자본에는 후손이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본자본 비율은 킥스 비율보다도 자본의 질적 수준을 더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 또한 경과조치 전과 후 모두 가능하지만 경과조치 전을 기준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아직 권고 기준은 없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50에서 70%가 될 가능성이 크며 70%를 기준으로 잡으면 총 14곳이 기본자본 관련 관리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교차 분석을 하면 보험사는 4그룹으로 구분됩니다. 그룹 1과 2는 두 지표 모두 취약한데 특히 그룹 1은 기본자본 비율이 마이너스로 나타나 관리 부담이 가장 큽니다. 그룹 3은 경과조치 전 킥스 비율은 양호하지만 기본자본 비율이 낮아 규제 개편 이후 새롭게 관리 부담이 드러납니다. 그룹 4는 두 지표 모두 양호한 집단입니다. 이 분석의 시사점은 2가지입니다. 우선 규제 개편 이후 자본관리 부담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룹 1과 2는 기본자본까지 관리하에 부담이 가중되었고 그룹 3은 기존에는 관리 부담이 없었으나 기본자본 관점에서는 새로운 관리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킥스 비율의 평가상의 한계를 확인하였습니다.
경과적 시정 킥스 비율이 충분히 높아도 기본 자본이 부족한 회사가 다수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두 지표를 함께 보아야 실질적인 위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앞서 확인한 자본 구조의 취약성은 금리 하락으로 더욱 확대됩니다. 당분간 금리 환경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이에 분석 대상인 회사를 보면 금리 50bp 하락 시 생명보험사 56%, 손해보험사 82%에서 경과적 시정 킥스 비율이 하락합니다. 따라서 금리 하락은 업권 전반의 하방 압력 요인입니다. 하락하는 회사들의 변동폭을 보면 생명보험 평균 7%, 손해보험 평균 5%였으며 DB생명, IM라이프, 농협손해보험은 10%가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규제 개편으로 기본자본 관련 부담이 커진 가운데 금리 하락은 전반적 관리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며 특히 금리 민감도가 큰 회사를 중심으로 위험이 더욱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보험사는 어떻게 기본자본을 늘릴 수 있을까요? 유상증자가 제일 좋은 수단입니다. 그러나 실행 가능성은 지배구조와 주주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지주 산하 보험사는 유리하지만 그 외 계열 보험사는 모기업의 의지와 여력에 따라 가능성이 다르며 금융그룹의 모기업 역할을 하는 회사나 PEF가 보유한 독립계 보험사는 유상증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유상증자가 모두에게 유효한 수단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자본성 증권을 더 많이 활용해왔습니다. 그러나 킥스 제도에서는 소수의 회사만 발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우선 제도 변화로 인해 기본자본 인정 자본성 증권 발행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스텝업이 포함된 신종자본증권은 더 이상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고 스텝업이 없는 구조나 조건부 신종자본증권만 인정됩니다. 하지만 스텝업이 없는 구조는 상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조건부는 비조건부 대비 최소 한 노치 이상 신용등급이 낮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투자자 수요는 줄어들고 조달 금리는 오르며 발행 여건이 이전 대비 악화될 전망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발행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보험사가 대부분이란 점입니다. 킥스 제도에서는 기본 자본으로 인정받는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지급이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 한도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보험업권은 보험 관련 준비금 부담이 너무 큽니다. 해약환급금, 보증, 비상위험, 관련 준비금 때문에 생명보험사의 이익 잉여은 60%, 손해보험사의 67%가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 이익준비금, 대손준비금, 미실현 이익까지 차감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배당 가능 이익은 더 제한적입니다.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통상적으로 신계약이나 일반 손해보험이 늘면 준비금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준비금 부담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결국 현재 배당을 줄 수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배당을 할 수 있다는 신뢰를 확보한 회사만 자본성 증권 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24년 결선 배당을 실시한 8개사 정도가 그 대상이며 특히 삼성생명, 삼성화재, 신한라이프, DB손해보험은 3년 연속 결선 배당을 이어왔습니다. 그중 DB손해보험은 지난 9월 업계 최초로 기본 자본으로 인정받는 자본성 증권을 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머지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발행 자체가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행이 가능하더라도 인정 한도를 감안하면 자본성 증권 발행을 통해서는 기본 자본 비율을 10에서 15%포인트까지만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이 가능하든 그렇지 않든 자본성 증권으로 자본 적정성을 방어하는 예전 전략은 더 이상 불가합니다. 결국 남는 방법은 전공법입니다. 킥스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누기 때문에 가용자본 확대가 어렵다면 요구자본을 줄이는 것이 답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재보험, 파생상품, ALM 관리 강화이며 가장 단기간 내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자본관리 방안은 내부 모형 도입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이듯 은행과 금융지주도 내부 등급 모형을 도입했을 때 요구자본이 줄면서 BIS 비율이 개선되었습니다. 보험사도 빠르면 26년부터 보험위험에게 내부 모형이 허용될 것이며 준비 역량을 보유한 대형사를 중심으로 도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에 유상증자와 자본성 증권 발행이 어려운 대형사에게 내부 모형은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전공법은 수익성 개선입니다.
유상증자, 자본선증권 발행을 통해 자본을 일시적으로 늘려도 결국 장기적으로 자본을 지탱하는 이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히 이익 규모를 늘린다고 자본 적정성이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이익 확대는 곧 요구 자본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보험일수록 보험 위험액이 커지고 공격적인 투자는 시장 및 신용 리스크를 높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이듯 세븐틴 도입 이후 단기 순이익은 늘었지만 요구 자본 증가폭이 더 커서 리스크 대비 수익성 개선세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향후 수익성의 관건은 ROA나 이익 규모가 아니라 리스크 대비 수익성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익 변동성 관리입니다. 이는 자본 방어뿐 아니라 자본성 증권 발행의 신뢰 요건과도 직결됩니다. 23년도에 세븐틴과 함께 나인이 도입되면서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이듯 시가평가 대상인 자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이익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익 안정성을 위해서는 보험 이익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험계약 마진은 안정적인 이익원이자 힉스상 가용 자본에 반영되기 때문에 보험계약 마진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 이익 구조가 자본 방어에 유리합니다. 모니터링 요인 및 신용평가 계획입니다. 기본자본 규제 강도는 가장 중요한 모니터링 요인입니다. 은행의 바젤3 도입 사례를 통해 규제 강도를 전망해 볼 수 있는데요. 바젤3 도입으로 최저 자본 규제의 기본자본 비율과 보통주 자본 비율이 추가되었을 때 권고 기준 약 2년간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기발행 비조건부 자본성증권에 대한 인정 한도도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약 2년간 발동 요건에도 미포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단계적 접근을 통해 은행은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강화된 규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도입 당시 이미 은행의 자본 적정성이 권고 기준 상회할 정도로 우수하다는 것도 이 모든 걸 가능케 한 배경입니다. 반면 보험은 상황이 다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금리가 하락하고 경과조치가 적용된 자본성 증권의 조기 상환 만기가 대거 도래함에 따라 보험사의 자본관리 부담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우선 기본 자본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과조치에 따라 23년 이전에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스텝업이 포함된 경우에도 기본 자본으로 인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조기사환 만기는 5년이기 때문에 해당 채권들은 27년까지 조기사환 만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합니다. 이에 차환 시에도 계속 기본 자본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스텝업이 없거나 조건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야 하는데요. 그게 가능한 회사는 극히 일부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는 상환을 하거나 보완 자본을 상환할 전망이며 이에 기본 자본 비율은 그래프에서 빗금이 그어진 만큼 더 하락할 것입니다. 이 중 일부는 상환 여력이 부족하거나 기본 자본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콜옵션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본 자본처럼 보완 자본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요구 자본의 최대 50%까지만 보완 자본을 발행할 수 있는데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평균 소진율이 높지는 않아서 발행 여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왼쪽 그래프에는 경과조치로 인해 23년 이전 발행된 자본성 증권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왼쪽 그래프에서 제외된 물량 중 앞으로 조기 상환이 도래하는 규모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실제 위험은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를 함께 봐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쳐서 보면 일부 소형사는 발행 여력보다 조기 상환 물량이 더 많습니다. 이 경우 상환이 아닌 상환을 해야 하는데요. 상환 여력이 충분하다면 상환으로 가용 자본이 축소되고 상환 여력이 부족하다면 조기 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이듯 상환 물량이 집중되는 26년 상반기, 27년 상반기에 그 위험이 더 부각될 예정입니다. 이야기는 길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은행 때보다 보험의 상황이 더 불리합니다. 따라서 기본 자본 비율이 도입될 때 보험업권에 더 많은 유예 조치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결론입니다. 신용평가 방향성의 가장 큰 변수는 규제 개편안의 이행 강도입니다. 이행 강도에 따라 보험사의 자본관리 부담이 달라질 것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규제 개편이 확정되면 나이스 신용평가는 이를 반영해 평가 방법론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개편안대로 권고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기본 자본 비율을 도입하는 것과 더불어
대부분의 보험사가 요구 자본 축소와 수익성 제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자본관리 역량, 리스크 대비 수익성, 이익 안정성을 추가적으로 평가 방법론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규제 개편 이후에도 우수한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거나 계열 지원 혹은 자본관리 역량과 이익을 통해 자본 적정성을 방어하는 보험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